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조사 기간이 사실상 내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0일 연장 안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대로 특검 수사 기간은 종료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정의당이 황대행 공관 앞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직접 대면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다시 만나서 공식적인 면담을 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을 만난 황대행은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어제 그 현장을 직접 주도하신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지요? 아유 참. 아니, 네. 근데 저하고 우리 장윤선 기자님하고 동선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동선이 같습니다. 아유 참. 이런 동선 빨리 끝내고 싶네요. 저도 빨리 저 대선 후보로서 좀 후보 활동 안 하냐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일단 특검 연장하고 네. 탄핵 인용 문제가 네. 좀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또 정의당이 뭐 맨 앞장서서 최대한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의당이 정말 가장 앞서서 제일 작은 당인데 의석수는 제일 작지만 제일 탄탄하게 제일 앞에서 그야말로 선도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총리공관 앞에서 직접 황교안 대행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네네. 된 겁니까? 미리 만남이 좀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 아니면 전혀 깜짝 놀랐어요. 아. 밥 먹으러 가려고 저기 교대로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인데 네. 갑자기 그 등 뒤에 계시다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0시 반부터 이제 총리 공간에서 면담 요청을 하고 연좌를 했는데 예. 그 심호택 총리 비서실장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우리가 여기서 무슨 농성하러 온 게 아니고 총리를 만나러 온 거다. 네. 그리고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가 일주일 전부터 공식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 종합청사로 가고 네. 그런데 뭐 이런 방구 뭐 말이 없고 완전히 진짜 뭐 속된 말로 모무시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되겠냐?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우습냐? 네. 국회의원 그렇게 졸로 봐도 되냐? 내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탄핵 연장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이 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오히려 우리가 오는 것보다 총리 권한 대행이 네. 진짜 야당들 대표들 만나러 직접 찾아다녀도 시원찮을 마당에 네. 이러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총리를 그 면담 보기 전까지는 이제 안 움직이겠다 이랬죠.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게 보고가 됐는지 네. 2시경에 네.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황대행을 길거리에서 2시경에 딱 만나신 건데 이 자리에서 황대행에게 이런 말씀을 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앞서 그 심우택 비서실장 만나서 전한 아니 말씀을. 제가 그런 그 얘기는 물론 했지만 네. 좀 황당했던 것이 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내가 네? 그 자리에 서서 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황대행이요? 뭐 하실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윤수아 의원이 아니 따뜻한 차 한잔 얻어 먹으려고 왔던데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네. 내가 그러지 마시고 예. 오늘 바쁘시면은 내일 일정을 주시라. 아. 그래서 그랬더니 뭐 오전엔 바쁘다고 그럼 오후에 일정을 내놓으시라. 아. 이 면담 일정을 면담 일정을 잡아주시던지 네. 아니면 그 전에 네. 탄핵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발표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 네. 그랬더니 이제 오후에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황교안 대행의 입장은 안 나오겠네요. 오후에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오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네. 일종의 이제 항의 면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오전에 황 대행이 그 뭐, 연장에 서명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이제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야 될지 탄핵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예.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선 네. 애티튜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시고 그리고 그 야당의 대표단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계시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한다는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글쎄 뭐 무례한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자리에 오셨는지는 네. 뭐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네. 또 그분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오늘 일정을 그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냥 나머지는 다 덮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너무 너무 마음이 넓으신 거 아닙니까? 면담 일정을 안 주셔도 돼요. 대신에 사전에 특검 기간 연장 네. 확정 발표하면 되지요. 아, 그러면은 나머지 다 봐주겠습니다. 예. 다 필요 없다. 예의 이런 거 안 따지겠다. 특검 연장 그럼요. 기간에 대해서만 확답을 주면 그것은 뭐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덮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너무 통 크신 거 아닙니까? 아니 통큰 게 아니고 지금 워낙 특검을 살리는 것이 네. 워낙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벼르고 있는 사람들 많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네. 이번 특검이 갖는 국민적 정당성이 있고 네. 또 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잘한 거죠. 네. 정권 바꿔서 하는 것은 또 한편의 어떤 정권의 해바라기 검찰의 역할로 예. 또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국민 특검이죠. 이 네. 국민 특검의 예. 역할을 최대한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너무 중요하고 또 앞으로 검찰 개혁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어제 현장에서 황교안 네.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언론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내가 그랬죠. 아니 지금 황 총리께서 지금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딨냐. 네. 그러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길래 네. 아니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에 특히 야당들 의견은 안 듣고 누구의 의견 들으러 다니시냐.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특검 연장을 통한 것인데 특검 연장을 결정하는 것인데 예컨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좀 예측을 하십니까? 실제로 황 대행이 수사기간에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성격이 네.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네. 사실상 특검을 강제 해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 왜냐하면은 물론 뭐 저희는 이 특검법에도 그때 당시도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행법이 70일에다가 30일 더 하도록 하고 그 30일은 그렇습니다.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특검이 요구하게 돼 있는 건데 네. 특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거는 사실상 해산하는 거죠. 그리고 특검은 뭐 미완의 수사가 되는 거고요. 예. 또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후에 이 수사 결과마저도 어떻게 또 왜곡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검찰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야 특검이 큰 줄기는 잡았으니까 네. 검찰이 막강한 화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이어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검찰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는 좀 무리다.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 수사관 단계에서 발표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이 안 됐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벌 총수들도
수사 저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피해자, 예, 피해자 그렇죠. 코스프레를 피해자지. 했죠. 예.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강요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예. 냈다 이거였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네, 이른바 법꾸라지들은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무려 뭐 어떤 보도는 50개, 또 어떤 보도는 70개까지도 차명폰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이른바 이 국정농단 사건의 일종의 이제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 걸로 조사가 좀 됐던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재벌들에 대한 대가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를테면 뭐 부영이라든가 또 CJ 그리고 SK 그리고 롯데 이런 데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 특검이 원래 지금 법에 70일에 30일도 무린 겁니다. 이게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사건을 네네. 어떻게 70일 만에, 100일 만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마 국민들이 특검 쳐다보면 저게 상설 특검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네. 기간이 중요합니까? 진실규명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해 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 당에서 원래 냈던 안은 90일을 주고 필요하면 30일 그리고 또 필요하면 30일을 더 주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상설 특검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맞는 거죠. 상설 특검 논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대행이 네.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평생 검찰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덮으라고 한다면 네네. 그런 평생 자기 업을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심을 그래도 일말의 고심이 있지 않겠나 이런 지금 네.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어제 일감으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제 그 황대행의 태도나 뭐 오후에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의 태도로 미뤄볼 때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 문제가 고심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 뜻에 네. 맞춰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고요.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어쨌든 평생 검찰로 살아온 사람이 네.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는 네네. 그런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를 엽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고 탄기구, 보수단체인 박사모 등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우선 지금까지 한 80일 정도의 변론기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끝나면 이제 평의 평결 절차를 거쳐서 선고만 남겨두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지난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리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네. 헌재 심리가 대통령 측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 공정성을 의식한 헌재가 이제 대통령 대리인들 노골적인 심리 방해, 네. 또 지연 작전을 많이 네. 수용을 했죠. 네. 그거는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식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또 대통령이 나올 것처럼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근데 네. 결국 최종 변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헌재의 고심을 모르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네. 헌재 재판정을 네. 인용 공방의 장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당연히 인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어제 한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기각이 되더라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님은 좀 만약에 그 가능성은 없지만 혹여라도 헌재가 기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요. 네. 이 탄핵을 소추한 당사자가 국회입니다. 네. 지금 각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이 네. 총리를 모아서 네. 탄핵을 소추한 거예요. 네. 그 탄핵을 국회가 소추하게 된 것은 네. 집권 여당까지를 포함해서 소추하게 된 것은 국민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헌재가 인용이 아닌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기능이 네.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흠. 그럼 주권자들이 또 나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헌정 수호 절차를 정상화하는 그런 일에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뭐 어떤 경우에도 뭐 따른다.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하면 따르냐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표의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촛불 광장에 왜 나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절대적인 뜻을, 네. 국민 80%의 뜻을 네. 어떻게든지 실현해야 되고 네. 그 뜻이 주권자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헌정 질서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그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인데요. 양측이 이를테면 그 반대 탄핵 기각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상당히 그 일종의 유혈, 뭐 테러 위협, 심지어 이제 이정미 그 소장에 대한 그 살해 위협까지 했던 그 20대 청년이 스스로 자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이렇게 자꾸 점점 흉포화되는 방식으로 극단화될 때 이것도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유혈 사태를 선동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네.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낡은 세력들이 네. 그 혼란을 부추겨서 생존을 도모하는 그런 저항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시도에 굴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이번 탄핵의 그 배경과 과정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진짜 거의 우리 국민들이 그 참 참담할 정도의 네. 그런 국정농단을 해왔던 것이고 네. 그래서 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찍은 절대 다수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대통령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상당수의 국회의원도 다 동참해서 맞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이데올로기 대결, 또 무슨 여야 대결 때문에 만들어진 정략적인 그런 국면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략적인 국면이 아닌데 네?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겠다 하는 얘기는 네. 그거는 그 월권이에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어떤 그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낡은 세력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시도들이 네. 절대 좌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발언과 행위가 관용돼서는 안 되고 네. 저는 사법 당국이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나 또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이견과 갈등은 이후 대선 국면에서 좀 가감없이 수렴이 돼서 네네. 민주적 절차 속에서 네. 정리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를테면 이제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 이후 그러니까 3.1절에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 물론 이제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라고 일축을 했지만 실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부인을 했지만 청와대가 한 얘기 중에 지금 지켜진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어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네.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해서 전직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이후에
수사를 포함한 어떤 신변에 대한 협상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네. 여기 정치권이나 네. 또 헌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헌재는 이미 최종 변론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반드시 심판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무슨 저희 당이 과격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정당이 바로 저희 정의당이고 국민들이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기회를 무진장 많이 줬어요. 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잘못했다 네.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고 내려가겠다. 네. 앞으로 우리 민주공화국에 정말 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였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그런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일말에 또 고려할 네. 배려할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 그 모든 것을 차버린 것이 대통령이에요. 스스로.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국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네. 그다음에 이 헌정 질서를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분명하게 결과로서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들 정치권이 수차례 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은 결국 역사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지금 걸로 중요한 게 정리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불쌍해서 찍어줬다. 네. 그러니까 불쌍해서 대통령 찍어주니까 국민이 불쌍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중요하고 네. 우리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또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중요하죠. 네. 그런 점에서 네. 이런 법에 따라 법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분명한 책임을 질 때 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정역 없이 법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네. 다시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농단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황교안 대행으로부터 좀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야 될 텐데 또 좀 그래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하루가 지나갈 것 저는 같습니다. 저희 당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이 특검을 살리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국민의 그 반대편에 선다면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해야 되고 네. 야당이 적어도 야당들이 그런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네.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네. 다 열어놨는데 도망가고 싶은 사람 가뜩이나 지금 도망가고 싶은데 다 길이 열려 있는데 왜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네. 3월 2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지금 네네. 국회에 저희 정의당 특검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 특검법안을 네. 그 직권상정해서라도 네. 특검의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